자, 이제 44번째 이제 항목이죠. 이제 무와 정의 관계입니다. 정의 관계는 좀 특별합니다. 뭐 이거 진실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와 제가 갑을 공부할 때 6월에서 무가 굉장히 약해진다고 했죠. 신금을 보면 이때는 인수로 도와야 되죠. 갑목을 쓰는 법이 없습니다. 귀를 의미하는 진신에서 이때는 이제 병정화로 도와야 되는데 정화로 돕는 특히 이제 경금이 투했다거나 또 금월에 이제 추토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6월에 뭐 경금이 투했거나 또 신금이 투했거나 이럴 때는 정화로 이렇게 그 귀신들을 제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화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의 용신으로 정화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금기가 왕할 때 일선의 용신으로 정화를 쓰면은 그 광야의 별빛이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그 광야 성묘라는 그런 아주 기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와 정이 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무와 정이 있으면은 불타는 벽이라고 하죠. 벽을 거스르는 그런 이제 화소적벽의 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화소적벽이라는 상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적벽전이라고 그 삼국지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좀 신묘한 그런 계책 이런 걸로 이제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이제 화공 전략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이제 무가 정을 용할 때 아주 좀 무정한 형편에서 좀 불리한 형국에서 공명을 세우는 그런 아주 발군의 실력을 의미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무토일주가 일단 정화를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일단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정화 무토편에서도 정화가 무토 상가를 보면 유화유로라고 해서 굉장히 지식의 흡수가 뛰어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토는 아까 뭐 무계부장, 또 무갑불령, 또 무병불생, 그러니까 병, 갑, 개 이렇게 삼자를 필요로 합니다만은 정화가 이렇게 있을 때도 한번 눈여겨볼 대목인데 정화의 인수가 그렇게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이 부기를 확정짓는 성분은 되지 못하고 다만 경금이 투해서 그것이 기신일 때 또 경신금이 투해서 그러니까 이제 금이 왕해가지고 무토가 아주 약해질 때는 인수로서의 독특한 무토를 돕는 역할을 하나 하죠. 그 다음에 경신금을 제압하는 아주 효용이 있죠. 두 가지 효용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정화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텍스트에 6월에 상관폐인격이 되겠죠. 또 해월에는 수가 많아가지고 신약이 되는데 또 경금이 투했다 이렇게 되면은 식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신약이 될 때 이때 정화를 쓰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주 특출나고 아주 비상한 그런 두뇌의 소유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 강하성묘의 귀격 이런 식감불상을 가지고 그 팔자의 격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격국 정할 때 뭐 성격이 있고 파격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십성을 가지고 이제 뭐 사교신 사용신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성격된 명 뭐 제격투인이다 뭐 식신생계다 재용식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격국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식간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부기가 다 천차만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식간의 물상을 가지고 우리가 격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정화일주가 무토일주가 6월에 나서면 상관격이죠. 정화가 있으면 상관폐인격이죠. 같은 상관폐인격인데도 강화성묘의 격이다. 강화성묘의 명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명의 경명을 이렇게 정해준다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굉장히 그 발군의 재능을 지닌 아주 그 두뇌가 비상한 사람으로서 이때 이제 주로 도필로 권위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도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글을 써서 이제 문서로 그러니까 뭐 행정가든 뭐든 일단 뭐 그 글을 써서 또 뭐 학자일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도필로 권위가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에서 제가 그 실관에서도 이런 경우를 강화성묘의 명식들을 한 두세 번 이렇게 접해봤는데 굉장한 그런 고인들이 얘기했던 상황이 부합되는 그런 상황을 목도한 경험이 있습니다.